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사드립니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버닝썬 사태의 핵심이자 승리 게이트의 장본인 승리 씨, 오늘 성접대 알선 의혹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죠. 그 모습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십니까? 국민 여러분과 도련에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분 실소유주 맞습니까? 카톡 조작됐다고 아직도 입장 변함 없으세요? 아직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현재 승리 씨는 사업 투자자들을 상대로 클럽 등지에서 성접대 또는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5년에 나눈 승리 단체 대화방 내용에서 드러난 사실들이죠. 자, 하지만 그보다 1년 전, 지난 2014년에 승리 씨가 또 다른 사업가를 상대로 여성들을 알선하는 그런 정황이 포착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 가운데 자극적인 내용이나 여성의 신상이 노출되는 부분들은 빼고 일부만 이 내용을 공개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승리 씨가 먼저 묻습니다. 대표님, 어떤 여자 스타일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하자 원하는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2명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 다음부터는요, 아예 비용과 조건까지 승리 씨가 흥정을 시작합니다. 자,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곳이 아닌 인도네시아만 데려가는 조건으로 여성을 연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격도 얘기가 나옵니다. 2박 3일 1,000만 원 미만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오고 갑니다. 다음 내용 보실까요? 그러자 곧장 4명의 여성들의 사진을 승리 씨가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골라보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이 정도까지 내용이 확인이 됐으면 여성들을 알선한 혐의가 입증이 될 만한 내용이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공개됐던 단체 단톡방에 있었던 클럽에 있는데 접대하고 해서 여성을 보내라 이런 것들은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 두 가지가 빠졌어요. 승리 씨가 직접 지시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특정이 잘 안 돼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성매매입니다. 성을 돈을 주고 파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카톡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과연 성매매 알선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좀 회의적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 뉴스탑10에서 단독으로 공개한 저 카톡 메시지라고 하면 성매매 알선이면 충분하죠. 왜? 첫 번째, 여성들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사진 나오죠. 네.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뭐 지금 제작진에서 공개를 안 했지만 다른 카톡 보면 여성을 번호로 매겨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이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알선의 행위가. 그리고 두 번째, 돈 얘기가 나오죠. 지금 네. 보시면 월 아니면 1회 돈 얘기를 해요. 네. 한 명당 1,000만 원인 거죠. 이렇게 금액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이게 여성을 소개를 해주고 뭐 성관계를 암시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여성인지 번호까지 붙여서 특정을 하고 그리고 돈 액수까지 그것이 월인지 1회인지 인도네시아 동반 조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성매매 알선을 특정하기에 충분하죠. 자, 이렇게까지 여성들의 사진과
조건까지 이야기를 끝낸 뒤에도 이 한 사업가가 결정을 하지 못하자 승리 씨가 그 여성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까지 언급하는 대화가 오고 간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자극적에서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정말 얘기한 것처럼 여성의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은 말 수가 없고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매력적이지 못하지만 뭐 비주얼 좋다가 이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비주얼은 좋은데 술자리에선 좋은데 뭐 술을 잘 못 마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여성별로 특징들을 일일이 알려주면서 이 사람은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떠냐 계속 승리 씨가 오히려 그 사업가에게 적극적으로 권하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간 내용이 확인돼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됐던 그리고 또 오늘 경찰에 이 성접대 알선 의혹으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승리 씨. 이 승리 씨의 혐의가 입증된 그 대화 내용은 여성들을 사업가들에게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해 놔라. 어떤 여성들로 준비해 놔라. 라는 지시의 몇 가지 말들만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성 알선을 암시하는 승리 씨의 직접 1대1 대화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카카오톡 메시지라고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매매 행위와 알선, 금액까지 특정이 됐으니까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게 공소시효의 문제인데 이 성매매 알선이 3년 이하의 법정의 3년 이하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근데 지금 2019년 초입니다. 저 문자 메시지가 2014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만약 1월, 2월이라고 하면 공소시효 이미 지난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3월이기 때문에 2014년 중반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이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서둘러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승리 씨의 과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대화 내용들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승리 씨가 평소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을 오가면서 상습적으로 거액의 억대 도박을 즐겨온 정황도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대화 내용을 보시죠. 자, 이 해당 사업가에게 이 승리 씨가 먼저 얘기합니다. 2억 땄어요. 대표님도 크게 따실 거예요. 라면서 사진 한 장을 보냅니다. 이 사진은 잠시 후에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언제 LA에서 떠나니? 라고 물어보니까 오늘 저녁 11시에 한국으로 가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큰 자루로 된 2개의 돈다발입니다. 이 돈다발 겉에는 10만 달러라고 각각 적혀 있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자루 안쪽에 굵은 지폐 뭉치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도박장에서 2억 원을 땄다는 그 현금을 직접 승리 씨가 자랑하면서 사진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물론 연예인이나 관광객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 카지노 같은 데서 게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게 불법으로 하고 무조건 할 수는 없겠죠. 문제는 액수가 얼마냐와 횟수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모 탤런트가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그 재미로 이거 빤치권 했는데 룰렛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90년대. 네.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서 적은 돈을 걸었는데 운 좋게 크게 당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일시오락이지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승리 씨도 저것만 가지고서는 도박이다 상습 도박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왜? 1불 걸었는데 10만 불 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카톡 내용까지 종합을 해서 만약에 도박 횟수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상습 도박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과연 얼마를 들고 나가서 도박을 했냐 이 문제거든요. 네. 왜냐하면 해외 도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상습 도박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외화 밀반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는데 해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게 불법 환치기라는 그 환치기업자라는 하는 어떤 불법 외환 거래를 알선해주는 사람들과 결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승리 씨가 얼마나 도박을 횟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과연 돈을 얼마를 가지고 해외에서 도박을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입수한 대화 목록에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죠. 자, 사업가가 묻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땄는데 돈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 승리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자주 오기 때문에 여기서 횟수를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하죠. 저는 이곳에 자주 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만 문맥상에서 볼 때 돈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어떤 잔고나 금고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세이브뱅크에 묻어두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딴 돈은 오로지 베가스 안에서만 사용하는 게 제가 정한 룰입니다. 뭔가 김태현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신 불법 거액 상습 도박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온다는 측면에서 뭐 상습 도박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뭘 횟수를 좀 특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환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얼마를 가져 나가느냐는 건데 저거만 봐서는 지금 거기서 거액을 따서 라스베가스에 그냥 놔두고 내가 갈 때마다 도박을 한다, 이 의미이기 때문에 애초에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쪽으로 얼마를 뺐는지 이 부분은 아직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수사기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이 승리 씨 측의 입장을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반론의 기회는 뒷부분에 준비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러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저희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뒷부분에 저희가 승리 씨 측의 입장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예 이 사업가에게 갬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호텔, 숙소 등을 소개를 하고 권유를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승리 씨 측에서요, 저희 뉴스탑10의 취재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이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굉장히 항변을 강력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대방인 김모 씨가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모 씨에게 오히려 승리 씨가 2015년도에 25억 가까운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고소를 했는데 이 사업가가 지금 방금 저희가 본 이런 여성 알선 매매 같은 그런 문자를 보여주면서 우리 협박을 했고 그래서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승리 씨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 김모 씨가 나중에 승리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히려 대화를 유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승리 씨 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여성 알선 부분 대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도 보여주고 한 명 한 명 특성도 설명하고 했었는데 그럼 여성 알선은 발생을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장 의아한 대목이죠. 사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해명이 필요한 대목일 텐데 승리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여성들을 알지 못한다. 그냥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올려서 그냥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전혀 여성들을 알거나 뭐 본인들이 알선하려고 했던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희가 앞서 본 것처럼 한 여성마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또 오히려 이 여성은 어떠냐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이랬던 점으로 봐서 이것이 과연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한 얘기일까 이런 의구심은 좀 지우기 힘든 대목입니다. 자, 강일홍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승희 씨 측에서는 이 내용 앞부분에 저희가 전해드린 단독 입수한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다. 그러니까 당시에 20억 원을 사기를 당했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했던 말들이다.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까? 2016년 2월에 있었던 고소 사건입니다. 네. 고소 사건인데 승리 씨가 20억 사기를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를 했던 사건인데요. 네. 저희들이 당시에 그걸 인지해서 그 고소했던 업체 사람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네.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지금 없던데요. 당시에 승리 씨가 고소한 이후에 20억 사기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불과 한 달 이내로 취하를 하게 됩니다. 네. 왜 취하했는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승리 씨의 해외 파트너가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동남아의 해외 파트너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네. 그 과정에서 승리 씨가 그 해외 파트너와 국내 파트너와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부산 기장 쪽인데요. 네. 아마 그때 그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20억 투자건을 사기 사건으로 이렇게 돼서 고소가 했고. 근데 그거는 2016년에 고소 사건이고 예.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 2014년 겁니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훨씬 이전 그렇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이거를 연동해서 해명을 한 게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승희 씨 측에서는요,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아마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만
아예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나중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 위해 2014년도에 미리 저런 것들을 대화를 함정을 파놓은 것이다. 이런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입수한 이 대화 내용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의도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본인들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저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